9월 29일 일요일 부산 경남 경마공원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서울 경마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 경마도 이제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성도 빡빡하고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고 이제 월말 경마답게 좀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 그런 편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부산 경마는 뭐 어느 말이 축마다 이렇게 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만의 축마를 가지고 좀 소신 있는 배팅, 배당판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있는 배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암말 루키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전하고 있는 12마필 중에서 이 6번마 크루엘라, 그리고 9번마 월드태양, 이 두 마필 정도가 이제 한 분의 경주 경험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신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가 별로 없는 신마 경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주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두 마필이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도 좀 해볼 만한 편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뭐 마필의 어떤 능력도 능력이지만 어쨌든 실전에서의 능력 검증은 다 안 된 마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 모습이나 또는 이 경주를 대비한 준비 모습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경주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이 신마 경주에서 인기마 저배당을 공략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시고, 너무 저배당으로 흘러간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마필들이 그러면 솔직히 배팅도 좀 쉬고 관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또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배당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좀 과감한 배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가장 문제는 이 6번마 크루엘라입니다. 이 마필이 6월달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1번 게이트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심사를 거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8월 17일 주행검사에 보시면 앞선에 붙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필에 좀 어떤 변화도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6번마 크루엘라가 앞선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승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루엘라가 인기 1, 2를 다툴 그런 마필이 되는데, 저는 이 6번마 크루엘라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았어요. 연습 주행 때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경쟁력도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13주 만에 출전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안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BK 매직이 되든 안 되든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게이트 2점으로 선행을 가리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마 BK 뮤직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주행 습성이 좀 부딪히는 마필들을 같이 놓기는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 철저하게 조교 모습에서 좀 가능성이 보였던 마필들을 좀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1번마 BK 뮤직은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44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마취형이 조금은 얇은 편이죠. 그리고 주행 시에 고개가 조금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200m 경주 거리고 이 정도의 단거리라면 충분히 선행을 갔을 때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마필이 좀 가벼워 보이고요. 컨디션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자, 또 하나의 마필은 이 9번마 월드태양입니다. 데뷔전에는 모습만 놓고 보면 인기도 11위 꼴찌였고 스타트도 안 됐고 막판 뭐 뒷신발이긴 했지만 자기만 뛴 걸음이고, 근데 보시면 맨 꼴찌에서 돌아 들어와서 6차까지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뒷심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교 모습을 봤을 때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개가 돌아가는 그런 단점은 좀 있어 보이지만
역시 투어너핸드 서브의 자마답게 기본적인 순발력에 근성은 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상당히 뒷심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직전 데뷔전은 1000m였거든요. 경주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다라는 게 월드 태양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외곽 게이트의 단점은 안고 있지만 이 12번마 희망란이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있고 최외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요소는 안고 있지만 믿고 볼 수 있는 멀로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마필 자체가 근성을 갖고 좀 끈끈하게 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 11번마 볼드런은 최근 전진구 기수가 조금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가 저는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는 게 11번마 볼드런이기 때문에 전개로는 상당히 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이 1경주 예상에서 이 6번마 크루엘라가 만약에 선전을 하면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는데 저는 1번마 BK 매직한테 조금은 더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6번마 크루엘라를 위험한 인기마로 뒤로 돌리려고 하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BK 매직, 9번마 월드태양, 12번마 희망란이,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볼드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6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진마 편성입니다. 부진마 편성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전 예상에서는 그냥 인기마 순서대로 들어올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결과는 또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 부진마 편성에서는 평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전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서로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 싶기 때문에 여차하면 엉뚱한 마필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추입을 뛰던 마필이 갑자기 선행을 나와서 버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저는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그냥 마필의 상태와 전개로 봤을 때 유리한 마필, 이런 마필들을 위주로 좀 추천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번 경주를 보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려질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인기를 끌만한 마필,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3번마 피스비 위드 유, 4번마 드리밍 보이, 6번마 닥터캐슬, 7번마 소드윙, 8번마 골든 나이스, 9번마 하이레전드, 10번마 희망여신. 뭐 이 정도의 마필입니다. 뭐 제 부산 경마는 뭐 해보신 분들 뭐 잘 아시죠? 최근에 부산 경마의 흐름은요, 그냥 들어오는 기수들이 들어옵니다. 가끔 가다가 좀 잘 안 들어오는 기수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좀 나오는데 거의 뭐 들어오는 기수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 피스비 위드 유는 지금 경주거리가 1600인데 1600m 경주거리가 예상외로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마땅히 선행을 나갈 마필이 없는데, 일단 이 3번마 피스비 위드 유가 게이트에 이점을 안았고 정도윤 기수라면 저는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을 좀 주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해 보이고, 자, 4번마 드리밍 보이도 뭐 믿고 보는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밀고 나와서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이 막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밀고 나오면서 중속으로 앞선에 붙이는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좀 발전이 잘 안 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런이라는 마필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이 드리밍 보이라는 마필이 어느 정도 좀 자기 몫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6번마 닥터캐슬은 딴 거 없습니다. 어차피 부진마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줄 걸음이 아직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 다시 말하면 혈통적 기대치를 갖고 있고, 어쨌든 데뷔전인데
백광렬 조교사가 지금 이 마필을 1600m에 내세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조교 모습을 보면 상위군이랑 조교를 하는데도 상당히 좀 근성을 보이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행심사의 기록일 뿐이고 어쨌든 편성이 좀 허접하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7번마 소드윙은 지금까지 2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한 마필인데, 이 마필은 지금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전진구 기수가 잘 타는 게 저는 전진구 기수는 선행마보다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내지는 바닥 추임마에 조금 더 어울리는 기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성 있게 마필을 몰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등이라는 마필이 좀 초반 스타트가 조금 불안한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제가 아까 이번 경주 편성의 키포인트가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점으로 봤을 때 이 7번마 소드윙은 보여줄 걸음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경우에 그렇게 능력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막판 타이밍은 한번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8번마 골든 나이스죠. 뭐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는 예정이 되어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역시 김혜선 기수가 인기 1위였어요.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안 되면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막판에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3차까지는 갖다 댔는데 초반이 좀 아쉬웠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 이 소드윙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주 흐름이 빠르지 않다면 8번마 골든 나이스가 막판 추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고, 물론 지난번처럼 스타트에 부진을 보인다라고 하면 어려운 승부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스타트만 된다라고 한다면 조교 모습까지 감안을 했을 때 솔직히 조교 모습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8번마 골든 나이스에 대한 거는 기대가 좀 크고, 9번마 하이레전드는 직전 경주에 선전을 했고, 기본적으로 입상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직전에는 1번 게이트였다라는 거, 그리고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이번엔 게이트가 좀 뒤로 밀렸죠. 그러니까 경주 조건이, 전개 조건이 조금은 안 좋아진 겁니다. 자, 10번마 희망여신, 2세 앞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솔직히 전체적으로는 조금 밋밋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좀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골든 나이스, 7번마 소드윙, 그리고 3번마 피스비 위드유,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닥터캐슬, 아직 보여줄 걸음이 있는 6번마 닥터캐슬이 복병의 역할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의 메리트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3겸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제가 편성을 잘 못 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입상 가능마가 상당히 좀 많은 경주입니다. 그런데 막상 배당판이 딱 열리면 이 2번마 런투퀸과 11번마 호이즈 넥스트,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전 속으로 갈 것이냐, 또는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이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글쎄요, 2번마 런투퀸이나 11번마 호이즈 넥스트가 발전 가능성도 갖고는 있는데 두 마필이 저배당으로 들어온다, 이 생각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8번마 용산 큰별, 좀 비운의 마필이죠. 이 마필은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한 능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강자들과의 싸움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8주 만에 출전인데 주행 심사를 거쳐서 나오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서 주행 불량기를 보이면서 근데 이 마필이 지금 기본 조교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이 경주에 대비한 조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사전 예상에서 좀 제외를 할 겁니다. 제외를 할 건데 당일 현장에서 상태 체크는 좀 필수로 해봐야 되는 마필, 어떻게 보면 배당을 낼 수 있는 배당 복병마로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1번마 펜스타, 2번마 런트퀸, 5번마 판타스틱 휴머, 11번마 후이즈 넥스트, 뭐 이런 마필들이 앞선 전개할 것으로 보이고, 이 이외에 뭐 10번마 로드투 파티라든가 뭐 3번마 대성돌풍 뭐 이런 마필도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가려고는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앞선 네 마필의 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마 대성돌풍이나 4번마 해랑진주 이 두 마필이 선의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은 좀 압박을 하는 전개가 나올 수 있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좀 위험한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 대성돌풍이나 해랑진주가 그 정도까지의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끝나는데, 이번마 런트퀸이나 11번마 후이즈 넥스트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 그냥 싱겁게 끝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 게이트 2점에 있는 2번마 런트퀸이 초반에 강하게 선행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후이즈 넥스트도 다실바 기수의 기본 순발력은 밀리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앞선을 장악하고 나올 겁니다. 이런 전개가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 안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펜스타도 순발력이 아주 막강하지는 않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1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오면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리를 내주지 않게 되면 2번이나 11번의 전개가 어렵게 되고, 또 하나는 이 2번과 11번 사이를 헤집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판타스틱 휴머입니다. 물론 믿고 보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 이 마필도 지금 승분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앞선을 가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저는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기마 두 마필의 전개가 불리한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후이즈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3선 정렬, 4선 정렬을 하고 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심한 배에 실패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 후이즈 넥스트는 지금 승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는 좀 강해진 거죠. 상대는 좀 강해진 건데,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믿음은 가지만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에 의해서 깨질 가망이 높고, 저는 이번 경주 최대 변수가 1번마 펜스타입니다. 뭐 펜스타가 입상을 한다 안 한다 이거를 떠나서 이 마필의 전개에 따라서 그냥 싱겁게 끝나는 경주가 돼버릴 거냐, 아니면은 뭔가 좀 무당탕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김태현 기수가 자기보다 발빠른 마필이 있는 편성에서 게이트에 인점을 안고 자리를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가 이번 경주 전개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조교 모습이 좋아 보였던 5번마 판타스틱 휴머가 지금 보여진 액면에서는 런트퀸이나 후이즈 넥스트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많이 밀릴 것도 없습니다. 능력 차이가 뭐 많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요. 여기에 런트퀸은 직전 승군전에서 인기 1위였는데 아쉬운 사착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도윤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최선의 승부를 할 가망이 높고 게이트의 이점도 안 왔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가 선전하는 저배당 경주가 될 가망이 높기는 하지만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판타스틱 휴머, 그리고 2번마 런트퀸,
11번마 후이즈 넥스트,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펜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는 그 향후 발전 기대치 상위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몇 도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재미있는 편성입니다. 재미있는 편성인데 인기마가 선전할 가망이 높은 경주긴 하지만 이변의 가능성도 어차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경주를 볼 때 솔직히 좀 뭐 보병마, 배당마, 그래서 항상 그 좀 터지는 경마 이거를 많이 좀 추구를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경마라는 게 저배당 들어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경주 배당마, 보병마를 찾는데 저는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배당 경주는 저배당 경주를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저배당 경마가 될 가망이 좀 높기는 한데, 곳곳에 포탄이 좀 있죠. 그 점은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 1번마 데이라이트 킹 1억 5,8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 8월 11일 경주 너무 졸졸 펼쳤죠. 멀로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을 가지고. 근데 이때 전개를 보시면요,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이 데이라이트 킹이라는 마필은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좋아졌습니다. 1번 게이트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초반에 좀 강하게 밀고 나올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꼭 선행을 가진 않더라도 선의권에서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선점할 가망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필이 갖고 있는 뭐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저는 이 마필이 뭐 가장 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일라이트 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장점을 갖고 있고, 여기에 3번마 플라잉 에이스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전개의 좀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기세를 올리고는 있는데 뭔가 조금은 좀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저는 보여줄 거름 더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번마 데이라이트 킹과 3번마 플라잉 에이스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고요. 여기에 6번마 절대 보스, 이 마필은 글쎄요, 뭐 강한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꾸준함은 갖고 있고 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데뷔한 조교 모습은 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카론 투데이한테 지면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어쨌든 끈끈함을 갖고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그런 마필인데, 약간 기복을 보인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자기 몫은 좀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지금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했었던 아너드 칸도 좀 상승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조교가 너무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이 아너드 칸의 입상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5번마 스카이 질주도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인기권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전 아직은 조금은 더 이 혼합군 경주에서는 적응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1번마 데이라이트 킹과 3번마 플라잉 에이스, 그리고 6번마 절대 보스,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결국 이 세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 공략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자, 제가 이번 경주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좀 재미있게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정문 스펙터입니다. 자,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앞선에 가지를 못하고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그저 그런 마필이 됐고, 결국 작년에 장기 휴양을 했죠.
그리고 8월 25일 경주가 작년 12월 29일 나오고 8개월 만에 출전을 했었던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에 붙이기는 했지만 막판 걸음이 살아나지를 못하면서 못차게 그쳤고, 이때 이 플라잉 에이스와 같이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정문 스펙터가 이번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근데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외곽이라는 거죠. 결국 저는 이 정문 스펙터라는 마필이 이 1번마 데이라이트 킹이나 3번마 플라잉 에이스가 과연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됐을 때 1번마 데이라이트 킹과 3번마 플라잉 에이스가 좀 빠르게 붙여나가고, 여기에 6번마 절대 보스가 어깨 짚어 나가는 전개가 돼버리면 11번마 정문 스펙터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외곽을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퍼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데일라이트 킹이나 플라잉 에이스는 둘 다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럼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해서 초반에 힘 한 배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초반 조절을 만약에 한다면 11번마 정문 스펙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앞으로 빼버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3, 4코너까지도 11번마 정문 스펙터가 앞선을 가게 되면 이 뒤에 1번마 데이라이트 킹, 3번마 플라잉 에이스, 6번마 절대 보스, 이런 마필들이 지금 따라 붙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들이 다 우승 후보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정문 스펙터가 어떤 다른 마필의 견제 없이 단독 선행으로 막판까지 버틸 수도 있습니다. 부담 중량이 4kg가 내려갔기 때문에, 특히 권호찬 기수가 최근에 전혀 힘을 못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권호찬 기수도 기수기 때문에 입상해야 됩니다. 프로 기수기 때문에 결국 입상만이 답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승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할 건데, 외곽의 불리함을 얼마나 그거를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확률은 높지 않은데,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입상에 성공했을 경우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7번마 브라운 펠컨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지만 현장 상태 체크는 꼭 해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기마가 선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고, 전개에 의해서 저배당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데이라이트 킹, 3번마 플라잉 에이스, 6번마 절대 보스,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정문 스펙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마필들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좀 혼종구도로 보고 있고요. 인기마들을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는 경주. 솔직히 전개에 따라서 어떤 그 승부가 날지 알 수 없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좀 입상 후보마가 다수 포진된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솔직히 이 말 저 말 다 될 것 같다. 내가 이 마필에 베팅을 하려고 봤더니 뭐 이 마필도 걸리더라, 저 마필도 걸리더라. 이런 상황이 나오면 솔직히 베팅하지 말아야 되는 경주입니다. 지금 이 경주가 정말 뭐 부산 경마에서 축마 잡기 되게 어렵죠. 그리고 뭐 부산 경마에 축마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경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축마를 뭐 1번만 맥스터캣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잡을 수는 있겠죠. 잡을 수는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확고하게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직전 경주 모습으로 봐서는 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보시면 자 1번만 맥스터캣 직전 경주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김혜선 기수가 8번 게이트에서 인기 1마를 가지고 초반에 자리 잡기에 실패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죠. 근데 그 전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비교적 강한 편성에서 나름 자기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 선입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썼던 마필입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 전에 보시면 53, 국산마 5군에서는 56.5도 달았지만 상대가 약했고, 직전 경주에서 57을 달고 무너졌는데, 솔직히 이 경주는, 상당히 좀 아쉬웠죠. 데오나라, 한평이즈뱅, 이런 마필들한테 졌기 때문에, 맥스터캣 입장에서는 졸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또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열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 입상권엔 가장 근접해 있는 마필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이번마 희망가람은 어쨌든 앞선을 가는 게 유리하기는 한데 과연 승군전에서 앞선을 갈 수 있느냐, 이번 경주 앞선에 간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자, 3번마 부경라이언, 아마 인기도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어갈 그런 마필입니다. 특히나 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 마필은 이제 선취비 자유로운 전개 2점을 안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경 라이언이라는 마필이 처음에 데뷔를 했을 당시에 상당히 이 마필의 능력을 높게 봤는데, 이제 승문한 이후에 정책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기마면서 계속해서 아쉬움만 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막판 탄력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둘 다 밋밋합니다. 장점이 없는 거죠. 이러면 상위군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쉽게 빼지도 못하는 그런 계륵 같은 존재의 마필입니다. 자, 4번마 서부비전은 죽으나서나 앞을 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 정도 편성에서 서부비전이 좀 앞선 전개로 막판까지 버티긴 어려워 보이고요. 자, 5번마 대오전설은 가끔 고배당을 내기도 하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제는 뒤로 돌려야 됩니다. 자, 3번마 카오라인이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막판 탄력은 상당히 막강한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1600m 경주 거리에서 바닥 주입을 하는 마필 입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앞에서 뛰는 마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림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냐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6번마 카오라인도 어느 정도 인기도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닥 주입을 하는데 부담 중량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3.5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55라는 부담 중량 자체가 무거운 건 아닌데 직전 경주에 뛰었던 거와 비교를 하면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7번마 썬더가이는 일단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도 승군전의 마필이기는 한데 그리고 좀 기복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실바 기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 트라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초반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초반에 경합 상황 내지는 선행을 못 간다면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썬더가이의 배팅을 하는 순간에는 초반에 결정이 나는 그런 마필로 볼 수 있겠고요. 8번마 연예인은 소리 없이 강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끈끈함을 갖고 꾸준하게 뛰고 있는 마필이고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으로 보이고요. 자, 9번마 후사이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번마 퀸 오브 드래곤이 직전에 썬더가이와 같이 뛰어서 2착을 했던 마필이고 4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자, 파워블레이드의 자만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고 당연히 막판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승군전에 외곽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렵다. 여기에 11번마 영광의 터치도 역시 외곽에 있다라는 게, 물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막판 한 발을 쓰는 마필이다 보니까 외곽이라는 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에 과연 이 초반에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어차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1번마 맥스터캣,
그리고 7번마 썬더가이, 8번마 연예인, 이 세 마필의 조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후사이치를 지금 뒤로 빼놨는데, 이 후사이치라는 마필은 좀 소위 말하는 골 때리는 마필입니다.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아주 들쭉날쭉한 마필이고요. 막판 탄력이 엄청날 때는 정말 엄청난 탄력으로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멋있게 날라 들어오는 마필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4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 마지막 경주에서 2착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9개월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심사 모습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평범했는데, 저는 이 마필이 막판 한 발은 쓸 수 있는 마필인데, 휴양 복귀 전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경주에요. 생각보다 강선행만은 없지만, 앞선 전개라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선을 가야지만 버티는 마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는 순간에 이 1번만 맥스더켓이 안쪽 주로에서 추이별 타이밍을 잡고 올라올 때 후사이치가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개가 되면 후사이치도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병마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멋있게 날아오거나 아니면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산 막권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입상에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은 그 무엇보다 클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후사이치고, 이런 마필을 또 다나카 기수가 잘 타기 때문에 뭐 어차피 경마라는 게 저 배당만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복병마 당일 마필 현장 상태를 보고 전개로 봤을 때 만약에 앞선의 마필이 무너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면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마필이 9번마 후사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맥스더캣, 8번마 연예인, 7번마 썬더가이, 그리고 복병으로 9번마 후사이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부산 경남 교차 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입상 후보가 많은데 좀 특이한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4번마 레인킬러. 이 레인킬러라는 마필은 소문이 어떻게 났었던 마필이냐면 1800m에서는 이 마필을 잡을 마필이 없다라고까지 소문이 났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1800m 경주 거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필로 소문이 났었는데, 2등급 시절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고생했다는 게 뭐냐면 졸전을 너무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권의 마필이면서도 늘 될 것처럼 하면서 못 들어오던 마필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많이 탔던 마필이고, 근데 7월 20일,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나오고 장기 휴양에 들어갔던 마필이고, 7월 달 휴양 복귀 전,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나온 경주에서 1등급 점핑 출전을 했거든요. 점핑 출전을 하고 52의 낮은 부담 증량을 가지고 1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경주에서 이제 정상적인 1등급 레이팅을 달고 2착에 성공을 하면서 1등급에서도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문제는 이때 편성이 1등급 경주치고는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4번마 레인킬러를 이번 경주에서 이제 그러니까 출전 편성표를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출주 예정 마필에서 이 레인킬러가 1800에 나오고, 어쨌든 1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보려고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전 인기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약에 현장에서도 이 마필이 인기 1, 2를 다퉈버리면 다른 마필들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과연 레인킬러가 그 인기도에 부응할 수 있는 만큼의 1등급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건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은데 나오는 마필들이 솔직히 만만치는 않은 마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5번마 얼라이브 스타, 이 마필은 저한테 상당히 기쁨을 많이 줬었던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휘감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고, 최근 두 경주가 부산시장배, 오노스배, 뭐 최강자와 싸웠던 경주죠.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최강자급, 대상경주급에서 통할 수 있는 정도의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솔직히 아닌데, 이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가 지금 13주 만에 출전이라는 거, 좀 출주 주기가 길어졌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솔직히 얼라이브 스타가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 이 편성과 비교를 하자면 이 편성은 얼라이브 스타 입장에서는 좀 약한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얼라이브 스타가 전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좀 이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3번마 대함장군입니다. 최근에 이제 출주 주기를 조금은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기본적인 능력은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장기간 휴양을 했죠.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와서 휴양 복귀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니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3착을 차지하면서 1400m 경주에서 좀 상당히 그 경주 흐름이 빨랐던 경주입니다. 그 경주에서 3착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 마필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1800m이기 때문에 앞선을 가는 마필이 유리한데, 물론 여기에는 7번마 닥터 시저가 엄청나게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외곽이긴 하지만 휘었고 나가서 어쨌든 선행을 갈 겁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가는 순간에 6번마 마하타이탄의 전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이 마필도, 이 마하타이탄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지만 좀 부담 중량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닥터 시저라는 막강 순발력의 마필이 있다 보니 선행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이렇게 꺾이는데, 이 3번마 대함장군은 안게이트에서 좀 초반에 힘한 배를 하면서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개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3번마 대함장군, 4번마 레인킬러, 5번마 얼라이브 스타, 이 세 마필의 조합을 보고 있는데, 물론 세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아마 인기 1, 2, 3일 거예요. 인기 1, 2, 3인데 다만 저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5번마 얼라이브 스타가 글쎄요,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은 가장 강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얼라이브 스타에 대한 좀 기대치를 조금 높게 갖고 가고 있고요. 앞선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닥터페이스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1600m 경주에서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 보니까 느닷없이 선행을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다른 마필들이 페이스에 휘말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끝까지 버텨내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인기 6위권의 마필이 우승을 했었던 경주였죠. 이번엔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어쨌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이번마 닥터페이스가 저는 복병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1번마 승무치고는 7세가 된 마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노장 측에 속하는 마필인데, 직전에 우승을 하면서 소모치고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소모치고는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건 말 그대로 부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얼라이브 스타, 3번마 대함장군, 4번마 레인킬러,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닥터페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